5시간 37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국토 횡단 열차. 우리나라에는 이 긴 열차를 타고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패키지 여행이 있습니다. 남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 횡단 열차와 버스를 타고 복잡하게 여행 일정을 짤 필요 없이 편하게 둘러보는 여정. 그리고 이 여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남도 지역의 숨은 맛과 멋까지.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도심 속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남도 지역의 비경과 음식을 1박 2일 동안 원 없이 즐겨볼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용산역에 왔습니다. 이번 기차 여행은 말 그대로 남쪽에서 시작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먼저 기차를 타고 남도 지역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5시 8분에 출발하는 401 KTX 산천 열차를 탔습니다. 그럼 승차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플랫폼에는 열차가 대기 중이네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용산역을 빠져나온 열차는 새벽역의 적막함을 뚫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새벽 첫 차를 타면 이렇게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붉은 태양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본격적으로 남도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면 풍경이 얼마나 멋있을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신나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호남선의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해 볼까요?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약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목포역입니다. 호남선의 시종착역인 목포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역사이기도 한데요.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이곳 대한민국 최서단에서 시작해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남해안 횡단철도를 타고 1박 2일 패키지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횡단철도에 몸을 실으러 승차음으로 이동해 볼까요? 타는 곳 6번으로 내려가자 이번 기차 여행의 설렘을 가득 실은 열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네요. 이 열차는 지금 서 있는 목포역과 남해안 횡단철도의 동쪽 종착지인 부전역을 잇는 남해안 간선 철도망을 달리는 1932 새마을호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이 열차는 목포에서 순천까지는 목포 보성선, 보성에서 부전까지는 경전선을 달리는데요. 25년 9월 목포 보성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이 노선은 약 6시간 50분이 소요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국토 횡단열차 노선으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전발 무궁화호 기준 약 5시간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횡단열차 기준으로는 가장 긴 시간 운행을 자랑하는 노선입니다. 부전역에서 출발하는 경전선은 예전에 타봤었는데 반대로 가는 노선은 이번이 처음이라 기차 여행의 설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탑승한 새마을호는 무궁화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열차인데요. 새마을호가 처음 개통됐던 196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최고급 특급 열차로 이름을 알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ITX 마음열차와 같은 새로운 열차로 교체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확실히 등급이 한 단계 높은 열차라 그런지 좌석마다 콘센트도 있었습니다.
좌석 디자인도 다른 열차와 다른 게 참 신기하죠? 객차 연결부에 있는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무궁화호와 비슷하네요. 그럼 열차 내부를 살펴봤으니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남도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아까 목포역에서 사온 아침도 먹었는데요. 그림 같은 시골 풍경을 반찬으로 먹으니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힐링이 되는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해 볼까요? 목포역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약 2시간을 달려 이번 여행의 시작점인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따로 교통편을 알아볼 필요 없이 전문 기사님이 운전해주시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떠나는 남도 기차 여행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및 5개 광역단체, 코레일에서 지원하고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상품을 운영하는 패키지인데요. 남도 기차둘레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방금 타고 온 목포보성선 및 경전선 철도망을 활용해 여행하는 1박 2일 상품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정가 대비 약 30%가량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는 총 4개의 테마 코스가 운행 중이며 그 중에서도 저는 4탄 진주엔 하동편 여행 코스를 체험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편하게 우등버스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식사하실 시간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순천역을 빠져나온 버스는 이번 여정에서 가장 먼저 둘러볼 지역인 진주시로 이동합니다. 본격적으로 진주의 명소를 둘러보기 전 든든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 진주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인 진주냉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냉면집 주변 인테리어부터 맛집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 그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진주냉면을 먹으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주냉면은 진한 해물 육수와 육전 고명이 이색적인 냉면입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경남 지역의 행정 및 군사 중심지였으며 산청이나 의령 등지에서 질 좋은 메밀이 많이 생산됐었다고 합니다. 또한 삼천포나 통영 등 남해안과도 가까워 신선한 해산물을 육수 재료로 구하기 쉬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진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독특한 해물 육수 기반의 냉면 문화가 꽃피우게 됐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코레일 관광개발의 패키지 상품은 어쩜 이렇게 맛집만 골라서 여행을 시켜주는지 벌써부터 다음 음식이 기대가 되네요. 그럼 시원하게 점심 식사를 마쳤으니 소화를 시키러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가실 때는 또 냉면집에서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목적지 안쪽으로 들어가니 사방으로 펼쳐진 푸릇한 녹음의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권에서 가장 큰 규모와 생태 환경을 자랑하는 휴식 공간인 경상남도 수목원입니다. 이 수목원의 전체 면적은 65만 평으로 축구장 약 300개를 붙여놓은 크기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 중에서 절반은 산림 연구를 위한 시험림,
나머지 절반은 관람객들이 실제로 구경할 수 있는 수목원입니다. 그래서 수목원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온실도 갖춰져 있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평소에는 구경하기 힘든 신기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방문했다면 온실을 위주로 구경했겠지만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있는 식생을 위주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럼 시원한 녹음의 그늘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한번 걸어볼까요? 진주냉면과 육전을 든든히 먹고 수목원을 걸으며 마시는 상쾌한 공기. 소화가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겠죠? 수목원 끝쪽에는 동물들이 있는 작은 동물원도 있습니다. 중심부에는 이렇게 장미원도 있었는데요. 푸릇한 식생들 사이로 알록달록 피어있는 장미꽃들의 향연이 참 아름답네요. 하지만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볼까요? 길을 따라가자 올려다보는데 목이 아플 정도로 거대한 나무숲길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경남 수목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인 메타세쿼이아 숲입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가을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줄 알았는데 따뜻한 계절에 방문해도 그 위용이 역시나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피크닉을 하기 딱 좋은 날씨라 데크 위에는 나들이를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피크닉을 하진 않았지만 그저 멀리서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참고로 이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은 수목원 한쪽 둘레를 쭉 감싸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무를 따라가다 보면 커다란 연못 주변으로 자리 잡은 그림 같은 정원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목원 주차장 바로 근처 방문자 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니 꼭 한번 둘러보면 좋겠죠? 그럼 수목원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 창동 누가 있죠? 다 모르세요? 경남 수목원에서 버스를 타고 약 15분을 달려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길을 따라가니 수목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즈넉한 한옥단지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성지로 불리는 특별한 한옥마을인 진주 승산 부자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600년 전통의 김해 허씨와 능성 구씨 집성촌으로 이곳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이 다수 배출되어 부자마을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LG그룹 창업주 고인회 회장,
GS그룹 창업주 험한정 회장, 그리고 효성그룹 조홍재 창업주 등과 같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가들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지금까지도 이 마을에는 이와 관련된 마을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은 이렇게 출입이 불가능했지만 구경이 가능한 한옥 건물들이 몇 채 있어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부자마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건물들과 주변 조경이 고급스럽게 잘 정돈돼 있었습니다. 마을 밖으로 펼쳐진 고즈넉한 시골 풍경의 모습도 참 아름답죠? 참고로 마을 옆쪽에는 과거 구인회 회장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함께 다녔던 지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이 두 창업주가 함께 심었다고 알려진 부자 소나무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부자 소나무의 길을 받아 올 한 해 모두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수초등학교가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로 바뀌어 안쪽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럼 지수초등학교와 부자마을 구경을 마쳤으니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승산 부자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약 25분을 달려 세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눈앞에는 커다란 성문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성문 안쪽으로 들어가 성곽 쪽으로 가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활한 강줄기가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진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이자 임진왜란의 아픔과 승리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곽인 진주성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커다란 강줄기는 남강인데요. 3,800명의 조선군과 백성이 3만 명에 달하는 왜군을 물리친 진주대첩 당시 이 남강이 천연 해자 역할을 해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강줄기를 따라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진주성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성곽길을 3분 정도 따라가자 커다란 누각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가까이 가볼까요? 이 누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누각 중 하나인 촉성루입니다. 촉성루는 조선시대 평양의 부병루, 밀양의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꼽혔을 만큼 그 규모와 건축미가 뛰어난데요. 누각 안쪽으로 올라가면 그 아름다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아까 성곽 주변에서 보였던 남강의 또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건너편의 풍경은 수평선 위로 완만하게 펼쳐지고 그 위로 비치는 하늘과 주변 산세가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촉성루 자체의 풍경도 마치 절벽 위에 떠있는 나무 구름같이
아늑하고 시원한 모습이 참 훌륭하네요. 속성로 아래쪽으로는 남강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논개가 외장을 안고 투신했던 의암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보자. 한번 내려가 보자. 잔잔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남강물과 그 가운데 묵묵히 서 있는 바위의 대비가 참 아련하면서도 멋있죠. 빠져 죽은 재경의 김춘생 꽃처럼 그죠? 꽃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꽃이 되듯이 그래서 이렇게 진주성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많이 떨어지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이번에는 저녁을 먹으러 이동해 볼까요? 이번에는 진주시를 넘어 다음 여행지인 하동군으로 넘어갑니다. 진주성에서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10분을 달려 하동군 깊은 산속 지리산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하동군에 왔으니 이 지역에서 유명한 특산물을 먹어봐야겠죠? 그럼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녁으로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곁들여 먹는 지리산 산채 비빔밥, 그리고 하동의 특산물인 섬진강 제첩국을 먹었습니다. 신나게 걷는 여행을 즐긴 후 먹는 정갈하게 차려진 건강한 밥상.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해가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배를 채우고 지리산의 장엄한 산세를 바라보니 내일 여정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버스를 타고 근처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는 식당 근처에 있는 온천 호텔 사우나였습니다. 숙박을 하면 온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내일 아침 일정을 시작하기 전 목욕을 해야겠네요. 그럼 객실로 들어가 볼까요? 숙소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비품도 잘 갖춰져 있어서 하룻밤을 보내기 딱 좋았습니다. 특히 편백나무로 된 인테리어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남도 기차둘레길 여행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남도 여행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다시 버스에 탑승합니다. 잠은 잘 주무셨나요?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하기 전 근처 식당에 들러 맛있는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솥 비빔밥 제첩국 정식이 나왔네요.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건강한 밥상이 아침으로 참 제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타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보로 산책하듯 이동합니다.
병풍 같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흐르는 강물을 넘어 산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15분 정도 걸어가자 울창한 숲길 사이로 고즈넉한 사찰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지리산 자락의 깊은 계곡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인 쌍계사입니다. 쌍계사는 지리산 해발 약 250m 부근에 자리 잡은 사찰이며 722년 신라시대 때 처음 창건돼 무려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유독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찰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찰 입구에 있는 천왕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천왕문을 빠져나오면 하동 쌍계사 9층 석탑이 저를 반겨줍니다. 1991년에 세워진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석탑이지만 지리산의 굴곡진 이미지와 묘하게 어울리는 디자인이 참 멋있죠? 위에서 찍는 게 더 낫죠? 저쪽에 가서 찍자. 석탑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찰의 메인 건물인 대웅전이 나옵니다. 역시 언제 봐도 고요한 법당의 풍경은 참 아늑하니 좋네요. 사찰 규모가 커서 그런지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는 데에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리산 산속 깊은 곳에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스님들의 흔적이 참 고즈넉하니 좋았습니다. 참고로 쌍계사는 우리나라의 차 10회지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쌍계사 입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만 이동하면 이렇게 넓은 차밭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신라 흥덕왕 3년,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인 828년에 사신 대렴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 씨앗을 이곳에 처음 심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는 절대 뭐가 들어설 수 없잖아. 사실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뭐 차단. 오시면 뭐 커피랑 혹시 뭐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신기한 차 10회지까지 둘러봤으니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길을 따라 들어가니 사찰과는 또 다른
정겨운 장터의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조영남의 노래 화개장터로도 유명한 하동의 전통시장인 화개장터입니다. 화개장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하동군에 위치해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이 맞닿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라도의 해산물과 경상도의 농산물이 모여들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던 활발한 시장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지리산에서 자라는 다양한 산나물, 그리고 섬진강에서 잡히는 은어나 참게 같은 다양한 식재료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규모는 그리 크진 않았지만 오직 화개장터만이 갖고 있는 정겨운 이미지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서는 약 1시간 정도 개별적인 식사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참게장과 제첩회 정식을 먹었습니다. 참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민물개가 갖고 있는 특유의 향과 맛이 독특하니 참 신기하더군요. 그래서 2인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첩회도 쌈과 함께 먹으면 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버스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화개장터에서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길을 따라 언덕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언덕길을 오르자 아까 쌍계사 근처에서 봤던 차밭의 풍경보다 훨씬 더 큰 차밭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지리산 능선 하단과 섬진강 사이에 자리 잡은 녹차밭인 따신골 녹차정원입니다. 원래 녹차밭 하면 보성군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쉬운데요. 하지만 아까 쌍계사 주변의 차 10회지에서 봤던 것과 같이 하동군 역시 보성군과 마찬가지로 녹차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맑고 깊은 지리산의 계곡,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특유의 토양으로 인해 하동군은 차를 재배하기 최적인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네요. 차밭을 배경으로 정원처럼 꾸며놓은 주변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재배한 차를 현장에서 내려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총 모델비 500원. 이거 버려 그냥. 수려한 지리산 계곡 풍경을 배경으로 마시는 향긋한 차. 맛이 없을 수 없겠죠? 네, 수고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럼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휴식을 즐겼으니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언덕길을 따라 5분 정도 위로 올라갑니다. 길을 따라가자 이번에는 잘 정돈된 옛 마을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자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최참판댁입니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장소는 실제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살던 초가집들을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초가집들이 잘 가꿔져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좋습니다. 이곳 역시 지리산 경사로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풍경이 말도 안 되게 예쁜데요. 특히 초가집 안쪽 마루 너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동군의 풍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이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염없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굳이 해외여행을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럼 초가집 세트장 구경을 마치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위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소설 토지의 집필 과정과 박경리 선생의 문학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경리 문학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둘러봤던 다른 명소들과 마찬가지로 해설사분께서 동행을 하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히 눈으로만 흔적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귀로 듣고 박경리 선생의 문학 세계를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문학관 밖에서 평사리 들판의 풍경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박경리 선생이 토지라는 대작을 집필할 수 있었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박경리 선생을 왜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놨냐고 이렇게들. 박경리 문학관 아래쪽 초가집 세트장 옆쪽으로 가면 최참판댁 세트장이 있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한옥을 넘어 소설 속 주인공 최서의 일가의 삶과 시대상을 담아낸 곳입니다. 최참판댁 역시 초가집과 마찬가지로 재현이 잘 돼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옥 툇머루에 앉아 바라보는 풍경도 참 아름답죠. 그럼 최참판댁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최참판댁에서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앞을 보니 이번에는 아파트 크기만큼 거대한 소나무 숲이 저를 반겨주네요. 이곳은 섬진강변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소나무 숲인 하동 송림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745년 조선 영조 21년 하동 지역의 거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심은 소나무 숲이 지금의 울창한 숲이 된 것인데요. 모래바람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애민정신과 280여 년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이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보통 보이는 이게 내는 거. 다른 화력수들은 물이 많고. 그래서 소나무숲 밖으로는 이렇게 광활한 모래사장을 끼고 있는 섬진강이 보입니다. 그런데 강가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가까이 가볼까요? 무엇을 잡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번 남도 여행에서 자주 먹었던 제첩을 잡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강변 모래바닥 주변으로는 제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도구는 없었지만 워낙 제첩이 많아서 손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맑은 물결 아래로 섬진강이 숨겨두었던 작은 선물들. 투박한 손길에도 걸려 나오는 이 작은 제첩들은 그저 식재료가 아니라 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풍요로운 생명력을 품고 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동 송림공원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1박 2일간의 남도 기차둘레길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버스를 타고 하동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예. 반반 있는 샌드위치 하나랑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충전. 하동역에 도착한 후에는 17시 25분에 출발하는 새마을호를 타고 다시 목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목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저녁으로 챙겨주신 수제 샌드위치와 주스를 먹었습니다. 하동역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약 2시간 20분을 달려 다시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한 후에는 서울로 올라가는 KTX를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도 횡단열차를 타고 떠났던 1박 2일 남도 기차 둘레길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남도 지역의 숨은 멋과 맛까지 이번 주말 코레일 관광개발의 남도 기차 둘레길 여행 상품을 이용해 1박 2일 기차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